성생활을 즐기는 노인 90%가 몰라서 당황. 꼭 알아야 할 7가지 건강, 관계, 성생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고민하고 계신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노년기의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말끝을 흐리시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정상인가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이상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하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은 계속됩니다. 다만 그 양상과 속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관절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기능 또한 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혼란이나 두려움, 때로는 수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활력소이자 정서적 유대의 표현이며 건강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기에도 성욕은 존재하며 성생활은 신체 건강을 반영하고 성기능 저하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고 성병 예방은 필수이며 질환이 있어도 성생활은 가능하고 약물 부작용에 유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화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은 40대 중후반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지요. 이로 인해 성적 반응 시간이 길어지고 흥분이나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망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변하는 것이지요. 젊을 때는 시각 자극과 생리적 반응이 즉각적이었다면 노년기에는 감정적 연결, 유대,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성기능은 건강의 지표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기 때문입니다. 즉, 심장이나 뇌보다 먼저 혈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은 모두 혈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성기능 변화가 느껴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전반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또한 폐경 이후 질위축, 건조감, 소양증 등으로 인해 성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질 에스트로겐 치료나 윤활제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생활을 포기해야 할 만성 질환은 거의 없습니다. 심장병, 당뇨, 관절염, 전립선 질환 등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 무리하지 않아야 할 경우는 있지만 올바른 자세 조정, 타이밍 조절,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체위를 조정하거나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관계 전후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성관계 전후 숨이 가빠지지 않는 수준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노년기에도 성병은 감염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신 걱정이 없다는 이유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HIV, HPV,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 등은 노인에게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성병 증상이 더 심하거나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감염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본인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성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성병 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약물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고혈압약, 전립선비대증 약,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 등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 SSRI 계열 약물은 발기부전, 성욕 저하, 사정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처방해준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대체 약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서적 유대가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감정 교류, 친밀감, 자존감,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성생활이 줄어들면서 배우자와의 거리감, 고립감, 심지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부부는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생활은 우리 뇌의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 건강은 곧 신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성생활은 그 둘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일곱째, 모든 시작은 대화입니다. 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 부부는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끄럽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는 생각은 감정을 차단시키고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더 넓히게 합니다. 자신의 욕구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감정과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성관계를 꺼릴 때는 이유를 들어주고 억지로 설득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의나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성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건강과 관계, 그리고 몸과 마음에 관한 7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성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이 달라질 뿐입니다. 성기능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의상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질환이 있어도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방법만 조정하면 됩니다. 성병 예방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콘돔과 검사는 필수입니다. 약물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상담하세요. 성생활은 정서 건강과 연결됩니다. 삶의 활력소입니다. 대화와 존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노년기의 성은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존중,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